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서울교육노조 재정본부장 강혜경 인사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 인력 운영을 위한 토론회에 유튜브로 시청하시고 계신 조합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으로 내빈 인사 말씀, 주제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하여 방역을 준수하며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은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석현정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노동조합 조종열 위원장님.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오재영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 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김영란 사무관님, 행정관리 담당관 조직정원팀 이혜영 사무관님, 노사 담당관 교사 공무원팀 박세호 사관님을 비롯하여 유튜브로 많은 분들께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번 행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내빈님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석현정 위원장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석현정 동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효율적인 학교 행정실, 학교 시설관리, 인력 운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그리고 또 조직이 변하고 학교 현장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행정의 현장은 여전히 비민주적이고 뭐 그런 상황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노동자로서 노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함에 참 기쁘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또 자장을 맡아주시고 발제를 해주시는 두 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현장의 목소리로는 많은 얘기를 나누실 겁니다. 이 이야기들이 오늘 토론에만 그치지 않고 오늘 나온 문제점들이 제대로 해결되고 또 그리고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로총이 꼭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 중심에 우리 오재영 위원장님, 서울교육청 노동조합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서울교육청 노동조합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지금 오늘 잘 짚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함에 있어서는 저희 공로총이 꼭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이죠. 마무리까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끝까지 함께 합시다. 더 좋은 교육 현장, 더 좋은 공무원 노동자 세상 함께 만들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멀리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4시간을 달려오셨다고 하네요. 항상 많은 지역에서 서울교육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재영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 같이 힘냅시다. 화이팅! 다음으로 이 자리에 꼭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축하 영상으로 대신하였습니다.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영 교육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현재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서울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지난해 1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렇게 오랜 기간 힘든 상황이 지속될 줄은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모두 무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서울교육노조 오재영 위원장께서 효율적인 학교 시설 관리, 인력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저도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대면 원격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영상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교육노조가 학교에 근무하는 시설관리직렬의 업무 개선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지난 2018년에 서울교육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시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의 강력한 건의로 교육부에서 충북대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 시설관리직렬 인력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교육청은 TF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한 학교의 시설관리직 공무원 1명과 제3섹터를 통한 민간 위탁 방식의 직원 채용 방식이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교육노조 사이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있었고 지금은 타 시도 교육청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의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3년이면 일선학교에 정착되어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학교의 시설관리직 운영과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교육노조가 이러한 토론회를 기획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점차 개선되어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학교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고민과 발전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서울교육노조가 계속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시기에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안정섭 위원장님의 영상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안정섭입니다. 지난 직종 개편 이후에 학교 현장에 특히 이제 시설관리 직렬이겠죠. 시설관리 인력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 노조가 TF를 구성하고 나름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서 학교 현장이 좀 더 활력 있고 교육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특히 이번 토론을 통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보완하고 더 나아갈 방향이 있다면 더 나아가고 하는 소중한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 교육청 노동조합 조종열 위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 인력 운영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을 하게 이렇게 인사말 하게 돼서 무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오재영 위원장님에 더욱 인사말 감사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노동조합,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라남도 노동조합 100년 함께 할 수 있는 노동조합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수노조로 새롭게 출발한 노동조합, 전라남도 교육청 노동조합, 행복한 노동조합 만들어 여러분에게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도 지금 충원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부터 338명 결혼에 대한 충원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심이 되는 학교 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열심히 배워서 전라남도 교육청에 충분한 모템이 될 수 있도록, 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노동조합 이런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해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오재영 위원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남교육청 노동조합 열심히 오늘 벤치마킹해서 정말 효율적인 학교시설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오재형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대한민국 공무노동 총연맹 석현정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 김영집 부위원장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축하해 주신 조희연 교육감님과 국가직 공무원 노동조합 안정섭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를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우리 백석대학교 박종관 교수님, 그리고 한경대학교 박정환 교수님, 그리고 일반직 서일로의 김영직 부위원장님과 우리 서울교육노조 방승현 본부장님,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 담당관실의 김산원 선생님, 그리고 총무과 인사팀의 장호중 선생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가 학교 현장에서 좀 더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느껴왔던 그런 부분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지켜지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 행정실의 행정 업무 경감과 함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3년도에 시설관리 관련해서 TF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현장으로 실천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게 폐기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서울시 교육청 다시 한번 TF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현장에서는 그런 TF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과 또 다른 직렬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시설관리, 효율화 방안이 학교 현장에서 좀 더 행정실장님이나 시설관리 중간 선생님들과 함께 논의가 잘 이루어져서 좀 더 상생하고 협력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건데 학교가 재미있고 신바람 나는 그런 직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좀 더 가기가 싫은 그런 학교 또 직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다가서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서울시 교육청의 담당이신 우리 행관, 그다음에 총무과 인사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부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도 우리가 함께 좀 논의해서 가스쳤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토론의 자리가 좀 더 우리 학교 현장에서 직렬 간의 갈등이 좀 좁혀지고 학교 현장이 신바람 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토론회를 해주시는 교수님, 서울시 교육청 담당자 선생님, 그리고 우리 서일로의 김영집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늘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제 발표 및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양력 소개를 하겠습니다. 좌장에는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박종광 교수님이십니다. 주제 발표로는 국립환경대 창의인재개발원 박종암 교수님이십니다. 학교시설 인력 운영 개선에 대한 설명은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 담당관 김산원 조직정원 담당 주무관님과 총무과 장호준 시설관리직렬 인사 담당 주무관님이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 인력 운영에 대한 의견 발표로는 서울교육노조 기획홍보본부장 방승현님과 학교시설 관리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제언으로 서일로 김형집 부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효율적인 학교 시설 인력 운영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자상이신 박종관 교수님께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박종광 교수입니다. 오늘 효율적인 학교 시설 관리 인력 운영 효율화에 대한 토론회를 하게 된 것을, 사장을 맡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몇 년 전에 연구했던 이 영역에서 아직도 개선이 안 돼서 토론회를 해서 좀 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은 약 60분인데요. 이 60분에 한 분의 발제자와 네 분의 토론에서 약 60분 정도에서 발제하시는 분이 한 20분 내외, 토론하시는 분들이 10분에서 10분 내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토론은 짧고, 이제 유튜브에서 보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짧고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발표해 주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토론회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은 따로 갖지 않고 발표 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시스템이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이 보는데 약간 헷갈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환경대 창의인재개발원 박종원 교수님께서 학교시설 관리 인력 운영 개선안에 대해서 약 20분 내에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박종원 교수입니다. 박종원 교수님하고 몇 년 전에 같이 이 시설관리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좀 했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사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제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지방교육연구소 강의자분들이 아주 연구를 하셔갖고 좋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좋은 내용, 참 연구 이 안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언급이 안 된 것을 조금 언급해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만 좀 문제들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놀랐던 게 하나 뭔가 하면은, 지금 이 연구물을 보면서 5페이지에 보니까 학교 시설관리 및 시설관리직 운영 현황에서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17개 교육청의 학교 시설 운영 방향이 나와 있는데, 17개 교육청 중에서 11개 교육청이 민간 위탁 방향으로 결정을 해왔더라고요. 참 제가 놀랐던 게, 이게 무슨 의도인가. 시설관리라는, 이 시설관리직이라는 시설관리는 하나의 아주 전문성 있는 직인데, 이게 진짜 시설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하는 건지 조금 제가 의심스럽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시설관리직이 일반직이 되시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갈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 이제 방문원에서도 하신 분들이 쭉 있었고, 조무원에서 오신 분 있고, 또 여러 이제 전직대에서 이제 새로 시험쳐 들어오신 분들 계시는데, 그 와중에서 굉장히 이제 좀
학교의 사용자라고 하시는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직들하고의 갈등이 생기니까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시설 관리 본연의 업무에 중점을 둔 게 아니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민간 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시설관리 직군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직 문제, 또 하나는 용역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그 임용령 별표 1의 직급표를 쭉 보시면은 기술직군의 시설관리 직류의 시설관리직이 기술직에 속하는 전문 분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위생직이나 조리직이나 간호조무직, 시설관리직, 운전직류가 소위 말해서 비교적 전문성 정도가 약 중간 정도인 그런 기술직으로 해서 최상위 직급을 사무관으로 해서 이 직급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의 일반 기술직들은 최고 직위가 관리관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관리 운영 직군을 보면 최상위 직급이 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관리직을 최소한 기술 직군 속의 기술 직류로 줬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의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서울시뿐만 전국에 몇만 명의 시설 관리직이 있는데 사무관급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인사팀장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공무원의 정원을 배정할 때 소위 말해서 하위 직급하고 연계해서 상위 직급들이 형성되는데 현재 시설관리 직군의 상위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야는 분명히 최소한 지금 각 지자체가 정원 안에서 직급을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몇만 명 정도의 시설관리직의 그 상위 직급들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이걸 한번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최소한 시설관리직이 지금까지는 그냥 방모, 조모 이런 일반 소위 관리 운영 직군이었는데 그것이 기술 직군으로 넘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이분들을 대한 직급 문제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도 보여지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직의 숫자가 대부분 모든 기업체 비슷합니다만 전체 일반 행정직이나 다른 기술직 더해서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설관리직에 대한 모든 인사라든가 정원의 모든 관리를 누가 하는가 하면 행정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는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설관리 직군의 본질의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서 과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소위 직렬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면에서 깊이 좀 고민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전직의 문제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처음에 이 연구할 때 대부분 시설관리직 공무원들이 전직을 기술 직렬상에 여러 가지 전기직 다른 그런 전직을 조금만 맞으면 하고 싶어 했는데, 이분들을 거기에 자격증 같아도 전직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 시설 관리 직군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시설 관리직을 만들었을까요? 학교의 시설은 일반 시설과 달라서 사실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 방대한 시설을 한두 명이 관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전문성이 없이 그냥 아무나 와서 관리한다고 하면은 시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게 과연 효율적인 걸까요? 진짜 예산 아끼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서구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학교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보통 100년, 200년에 가서 지역에 그야말로 문화 공간이 되고 지역의 문화재가 될 정도인데,
대한민국의 우리 학교들은 이 3, 40년 때면 다 낡아갖고 다시 새로 지어야 돼, 전부 다. 그게 과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우리 가정집 하나도 한두 사람이 관리해도 정말 그 집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판인데 그 학교는 큰 조직을 한두 명의 시설관리 운영한다? 오히려 시설관리직을 더 증원해야 하는 게 훨씬 더 예산을 아끼는 방향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는 항상 어떤 면에서 그냥 예전에 시설관리직은 박물관이었으니까 그냥 아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학교 시설은 점점 더 고도의 기술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을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정보화되고. 근데 그걸 바깥에 용역 플러스 시킨다고 하면은 제대로 될까요? 이 문제 역시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직 개선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성을 정립하는 게 더 우선의 문제다. 근데 시설관리직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전문성 교육을 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제가 5년 전에 이 얘기를 언급하고 나서 교육부에다가 얘기했어요. 시설관리직 일반직 만들었으면 일반직답게 해줘라. 교육시켜줘라. 왜 시설관리직이 지금 현재 다른 일반직만큼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특히 전문성능 교육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우리나라에 이 시설관리직을 위한 전문성능 교육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 가르쳐 놓지도 않고 수준이 낮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오히려 전문성을 더 강화시켜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전문성 정리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뭔가 시설 관리 업무 자체가 고정 딱 정해놓지 않았어요. 어느 시도 정해놓지 않고 교장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정한다? 일반 행정직 업무도 그렇게 정하는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 업무 내용 역시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립이 돼야만 최소한 시설 관리라는 게 뭘 하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전기, 소방, 기계 이런 보통 학교의 모든 일반 시설들 건축이든 토목이든 중간 정도의 기술 정도는 가져야만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 중간 정도의 기술을 가르쳐서 전문성 있게 키워줘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것 같고 또 그 업무도 정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제가 이 연구 내용을 보니까 제3섹터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제3섹터로 해서 계약을 해서 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여기 이게 사실은 회계법상 문제 없어요. 그런데 노동법상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용역을 쓴다고 합시다. 자, 일반 우리 회계법에서는 계약하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근무하는데 용역하는 사람들은 가업 지시서에 의해서만 스스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지시가 들어가는 순간에 뭐가 돼요? 학교가 사용자가 돼버려요. 소위 말해서 그 용역 근로자들이 뭐가 됩니까? 학교 직원으로 돼버려요. 이건 파견법이어서 지금 제가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32개를 조사를 해봤는데 학교에 하고 있는 그 업무는 이 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용역하는 건 회계법상 문제 없지만 노동법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잘못하면은 결국 학교 직원을 고용해야 되고 돈 똑같이 들어가요. 이런 것도 고민하고 이 안을 만들었느냐? 저는 이 노동을 전공해서 오랫동안 봤는데 이거 딱 한 10몇 가지 중에서 2가지 정도만 학교에서 타치를 하는 순간에 그 용역회사 직원이 다 파견법상 파견 근로자가 돼버려요. 그럼 전부 다 학교에서 고용을 해야 돼요. 계약을
매년 바꾼다고 하면은 전문성이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그러면은 관리 안 되잖아요. 우리 이 세 가지 문제는 정말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만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종환 교수님 많이 쓰셨습니다. 박종환 교수님께서 이제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학교 시설이 전문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시설관리직의 전문성 제고나 업무 정립이 안 됐다. 첫째. 두 번째는 전직을 통한 일반화를 통해서 또 이게 문제가 이제 시설관리직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전직을 통한 일반화뿐만이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이제 학교 시설 관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학교 시설 관리를 할 때 그 노동법상의 문제, 이 세 부분을 잘 체크해서 개선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서 우리 이제 노조 측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전문화하고 또 그 전체로 관리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다음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직 정원을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김산원 주무관께서 그와 관련된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무관님께서는 조직 정원에 관련된 부분하고 시설관리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관리 담당관 조직정원팀 김산원 주무관입니다. 저는 토론자로 참여한 게 아니고요. 저희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러 온 겁니다. 네. 먼저 학교 시설관리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교육노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설관리 인력 효율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이 학교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유지관리할 것인가,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2019년 하반기에 TF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 시설관리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개선 방안을 2020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개선 방안인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1인 배치 및 제3섹터 용역 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시설관리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을 도입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학교 시설 자체가 계속적으로 노후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건물들은 정말 복잡화되고 첨단화되고 있다. 그리고 각종 법령 개정에 따라서 소방, 전기, 놀이시설, 건축물, 안전관리 등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직렬 그동안 공무원 미충원으로 인해서 결혼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그에 따른 대체 인력이 계속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시설관리 용역 근로자를 직고용 시행하게 됨으로써 또 인력 운영에 대한 복잡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행정실장님들이 학교에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행정 책임지고 있는 행정실장님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관리 직렬, 그리고 인력 운영 현안 분석, 그리고 학교 구성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실장, 그리고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4개 공모단체 의견도 청취했고요. 타시도 교육청 방문을 토대로 해서 저희 효율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효율화 방안으로 만든 게 지금 교당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1인 배치와 제3섹터 활용 방안인데요. 여기서부터는 12페이지를 좀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시설관리직렬 1명 배치는 학교 시설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 시설관리직렬 1명입니다. 그리고 청소 및 소규모 영선 등 상시 지원 일상적인 단순 노무 업무, 이거에 대해서는 제3섹터 용역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탁하시는 분들, 저희는 그분들을 전문성을 갖고 일해라고 위탁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은 1교 1인 배치지만 학교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시설관리직과 영역근로자를 차등 배치하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제3섹터 방식은 저희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직고용으로 하다 보니 특수 운영 직군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한 또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걸 좀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제3섹터 방안이어서 이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업무 분담 내용입니다.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시설관리, 시설 점검, 유지의 1차 책임자, 그리고 2차 책임자는 행정실장, 최종 책임자는 학교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영선 업무, 이런 업무는 3섹터 영역근로자를 지도 관리하면서 협업하는 방안, 그리고 교육활동 지원, 그리고 3섹터 과업 이행에 대한 상황 점검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섹터 영역근로자 같은 경우는 내부 청소, 소규모 영선, 교육활동 지원, 그리고 계약 시 업무 내역들을 수행토록 설정했습니다. 시설관리 직렬을 1차 책임자로 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의 직종 개편에 따라서 시설관리 직렬 공무원 자체가 일반직 기술 직렬로 전환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인사혁신처나 교육부에서도 이제 그 현장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의를 했었는데 딱히 일반직에 둘 수 있는 직렬이 없어서 그대로 옮겨놨다, 이런 형식적인 답변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이게 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은 이미 법령이 그렇게 개정이 됐고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 자체도 첨단화되고 복잡화되고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 직렬 공무원이 1차 책임자로서 그리고 1차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한 것입니다. 인력 충원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 직렬을 그동안 채용을 안 하다 보니 1교 1인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한 1200명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2022년부터 1교 1인 배치도 부족하게 현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퇴직자를 고려해 보니까.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1교 1인 배치에 맞게끔 충원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또 이제 인사 적체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2020년부터 조금씩 단계적으로 미리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제3섹터 도입을 70개 교회 시행했고요. 그만큼 시설관리 직렬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 1일 60개 교회에 도입을 했고 시설관리 직렬을 정원을 그만큼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전면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3섹터 도입한 학교들의 대상 학교들의 현장 평가를 들어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퇴직을 앞둔 시설관리직렬 공무원들께서 또 이제 제3섹터 재취업을 기대로 이제 현재 일하는 방식이 조금 더 개선되고 있는 현장에서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반응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설관리직렬 인력 효율화 방안, 이게 좀 잘 되기 위해서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기술직렬 공무원이 됐죠. 예전에 그런 것에서 좀 탈피해서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의 역할, 이 인식이 학교 공동체에서 우선 다 좀 협의되고 원활히 소통이 돼야 된다.
교장 선생님, 행정실장님들께서 기존에 예전에 시설 관리하셨던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기술 직렬로서 전문가로서 바라보는 입장이 좀 필요하겠다. 무엇보다도 시설 관리 직렬 스스로가 그런 인식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시설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 모쪼록 그 학교 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김산원 주무관님께서 학교 시설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개선점을 이제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이때 인력 운영 현황 분석, 다음에 학교 관련 이제 인력들에 대해서 인식 조사를 통해서 교당 1인 배치, 시설 관리 위탁, 이러한 이제 어떤 그 개선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이제 운용했던 방안하고 또 시설 관리직이 퇴직하거나 바뀌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서서히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던 점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관리직이 스스로 전문화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학교 내에서 또 학교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인력 운영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 인식 개선을 위한 그 노력이 우리 노조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서울시 교육청 장호중 그 인사담당 주무관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총무과 인사담당 장호중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학교 행정 분야에서 학교 시설 관련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중요성이 최우선시 되고 있고, 그리고 시설 관련 업무 같은 경우에 물리적인 환경 변화를 즉각적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그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현장에서 생각하시는 여러 좋은 의견을 많이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 담당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 시설관리 인력 인사와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고 추진 예정 중인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행정 수요가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종전에 민간 위탁 이제 용역 근로자분들이 그 특수운영 직군으로 직고용되면서 이제 행정관리 담당관에서 그 학교 시설 관리 인력 운영 효율화 TF를 시행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였고요.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 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선두에 나서서 좀 방안을 마련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사부서에서도 그 방안에 따라서 신규 충원과 인력 배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도 13페이지를 보시면 좀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시설관리 직렬 공무원 1교 1명 배치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정현원을 그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고, 연간 퇴직 인원을 고려했을 때 그 현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하게 신규 충원을 해서 이제 현원 부족을 맞춰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52명을 모집했는데 이제 32명이 합격해서 신규 임용을 시행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70명의 역량 갖춘 새로운 신규 인원을 충원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현원이 맞춰진 이후에는 이제 퇴직 인력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신규 충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신다고 하셔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인력 배치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 방안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그 일시에 무리하게 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퇴직이나 그 3섹터 이제 전환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방향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 충분히 좀 안내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집합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충분하게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련 부서들과 함께 안내를 하고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드신 이 책자 인사말에도 좀 이제 적혀 있던데요. 오재영 위원장님이 항상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예, 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곳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이제 말씀 주시는데 저도 이 말씀은 좀 힘들 때 많이 위안이 좀 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공론장에서 구성원분들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토론회가 구성원들이 함께 좋은 방향을 고민을 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더 좋은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호중 주무관께서는 시설관리 인력에 대한 인력 운영 방안을 이제 마련했는데 요거를 이제 통해서 신규 충원과 인력 배치에 있어서 일교 1인을 고려한 신규 충원을 개선해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개선이 어느 정도 되면 정원원을 마친 후에 퇴직 후 인력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 인력하고 매칭을 하기 위한 노력까지 하고 있다. 그런 다만 현장에서 이러한 노력이 이제 아마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를 통해서 개선 방안의 안착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안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같이 노조하면 훨씬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기획홍보부장이신 방승현 본부장님께서 토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기획홍보본부장 방승현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교육노조 오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서일로 전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 12월 공무원 직종 개편을 통해 우리 조무직렬은 기술직군 시설관리 직렬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직렬이 신설되었지만 대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 시설관리직에 공무원 신규 채용 없이 교육공무직 및 특수운영직군 등 비정규직 및 용역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이제 지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이에 서울교육노조는 이제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2018년도 교육부의 시설관리 업무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였고 그 연구 사업으로 인해 그 지방공무원 인력 효율화 연구 방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2019년도죠. 2019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TF를 운영을 하였고 아까 장호중 선생님하고 김산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신규 채용 및 이제 인력 운용 개선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시설관리직에 대한 정책과 방향성,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 대해서는 서울교육노조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앞서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선 학교 내에서 시설관리직 인력 운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기에 제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에 대한 추진 배경으로는 이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행정실 소속 지방공무원 인원은 감축될 예정인데 학교 행정실 업무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교육시설 안전 관련 업무는 강화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행정실 업무 중에 35%에서 한 40% 가량은 시설 관련된 업무이며 현재 학교 시설 관련 업무 중 시설 행정 업무는 이제 물론 학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하위직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은
시설에 대한 적용력 공무원이죠. 적용력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시설 업무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저희 이제 이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시설물 및 시설 행정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시설직 공무원은 현실적으로는 학교 시설 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현장 노무 업무, 교직원 업무 보조 등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맞지 않는 비효율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바로잡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시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의 경험이 풍부하여 학교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시설 관리직 공무원에게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직무와 시설 행정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는 이 토론회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일단은 현황으로 보시면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내용을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시설 안전 강화와 행정실 업무 증가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장호중 선생님이나 김사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환경의 변화와 첨단 복합화 및 학생 안전 강화, 낡은 시설의 상시 점검 강화로 인하여 업무가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 소방, 가스, 그다음에 승강기 등의 법규 강화로 인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로 인하여 조리원, 조리사, 영양사, 시설관리, 청소, 그다음에 통학실무사들이 대상 근로자로 속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행정실에 대한 업무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행정실마다 이제 업무가 물론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의 저희가 공통적인 요소를 좀 찾아서 적어놨는데요. 이 항목을 제가 간추리다 보니까 물론 뭐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한 10가지 항목의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섹터별로 나눠보면 50여 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좀 자세한 업무로 나눠보면 한 200여 개의 업무가 저희 행정실에 업무가 있더라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서 한 30% 내지 40% 정도는 시설 행정 업무도 있고 이제 시설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걸로 확인됐고요.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건 행정실 업무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거 역시도 최근 지금 한 7, 8년 정도에 제가 모은 자료인데 14개 업무가 증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항목으로는 한 30개 정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뭐 방과 후 학교라든지 돌봄교실, 이제 학력 신장 업무, 학교 폭력 예방, 민원, 채용학습, 정보 공시, 이런 업무들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는 일단은 행정실 업무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 행정실 구성원 내에서 누군가는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정 부분을 이제 책임과 권한에 의해서 시설 관리한테 업무를 부여를 해준다고 하면 일단은 행정실에 대한 업무는 좀 경감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적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시설 관리를 배치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인원을 축소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현재 문제점을 좀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점에서 보면 안전한 학교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 인력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경상남도의 방화 셔터 사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행정실장 감전 사고가 최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에 시설 관리가 미배치되어 있거나, 정규직 공무원이죠. 공무원 시설 관리가 미배치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소방 시설에 대한
전문 지식, 전기 시설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된 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표시를 해놓을 때 이제 땡땡 교육청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어떤 교육청인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저희 서울하고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 땡땡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이 시설 관리 미배치 쪽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그 학교에서 발생되고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그 시설 관리가 없고 그 업무들이 그 행정실장님들이나 행정실 직원들한테 고스란히 전가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사가 나온 내용이 또 있는데 그 2021년도 3월 15일자 그 중부일보 이건 뭐 이제 발췌 금지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조금 정말 중요한 문구만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일을 누군가가 일은 발생이 되고 있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그 학교서 사라지는 시설관리 주무관 학생 안전사고 위험 커져라고 이렇게 메인 타이틀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조금 읽어보면 그 2013년 국가공무원법 전격 개정 기능직 폐지로 인한 충원 불가능 퇴직 늘자 도내선 관리센터 설치 그다음에 일부선 교사들이 직접 업무 담당 수업지도 생활지도 어렵다고 호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교사들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거는 조금 부동의하고 있고요. 다 동의하진 않고 이런 부분을 학교 행정실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그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지원 부족입니다. 지금 교육시설관리본부가 이제 성북 쪽으로 예전에 그 중구 쪽에 용산 쪽에 있다가 이제 성북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적으로 한쪽에 조금 이렇게 몰려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교육시설관리본부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부분이 그 거리로 인해서 신속성과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좀 의견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시설관리 직렬에 좀 업무가 모호성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현재 시설관리 같은 경우에는 딱 표준화된 업무 분장이 정해져 있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업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A 학교에서는 일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는 반면에 B 학교로 가면은 업무를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이제 그런 예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부가된 설명을 드릴게요. 그 A라는 학교에서는 일단은 그 현장 업무를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서 잘 하는 성향을 가진 주무관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 교장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B라는 학교에 가서는 시설 행정 업무를 해주길 원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 가서는 이분이 잘 일을 하지 못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반대의 케이스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 A라는 그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시설 행정 업무를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A 학교에 가서는 물론 현장 업무를 조금 등한시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 주무관은 일을 안 하는 사람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B라는 학교에 가면 정말 잘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똑같은 업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학교 현장이라든지 그 학교 분위기에 따라서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섹터로 넘어가면 그 학교 관리자의 서울시 교육청 시설관리직 방향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시 교육청 TF 방향성이 저는 아까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잘 나온 TF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게 실행이 된다고 하면 그 어떤
그 시설관리직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학교 현장에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부족이나 인식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학교 관리자, 그 행정실장님들과 교장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의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시설 관리 공무원은 그 책임과 권한이 책임과 권한이 없는 지금 업무를 부여를 하고 있고, 책임과 권한에 의해서 업무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술을 좀 하게 됐고요. 그 지금 시설관리직 공무원 자체가 직종 개편으로 인하여 일반직 기술직으로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직종 개편 후에 그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나 근무 환경의 변화의 필요성을 알고는 있으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가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여 그 안전관리 자격 선임도 가능한 시설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업무를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 책임과 그 권한이 있는 업무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행정실 업무는 계속해서 증가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지금 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 경기도 교육청에 이제 그 학교 시설물 노무 업무 처리 방안에 대한 이제 공문을 좀 첨부를 했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좀 서울시 교육청이라든지 이제 다른 행정실장님들 이제 관리자분들을 만났을 때 그 시설 관리 업무에 대해서 시설 관리들에 대한 업무가 좀 더 전문화되고 그 기술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학교에 분명히 그 노무 업무라든지, 그 노무 업무라고 표현을 좀 할게요. 학교에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라는 부분을 항상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저희 입장에서야 당연히 왜 그걸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벗어나서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경기도 교육청이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공문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시설물 노무 업무 처리 방안 알림에서 그 학교 시설물 유지 보수에 따른 노무 업무는 일단은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 교육 시설 관리, 여기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 시설 관리 본부가 되겠고, 이제 경기도는 교육 시설 관리 센터가 되겠죠. 센터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 시설 관리 지원금을 통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좀 처리를 해라라는 공문이 발송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안도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공문을 좀 첨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 길을 많은 이야기를 말씀을 좀 짧은 시간에 드리려다 보니까 이제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저희가 시설 관리 업무가 조금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표준화된 업무가 좀 부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직 공무원의 적합한 업무 부여가 필요하고요. 그 학교 및 기관마다 기관장의 성향에 따른 시설관리직 업무가 달라진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표준화된 업무 또는 공통 업무, 그리고 그러니까 표준화된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시설 관리가 이 정도의 일은 해야 된다. 그래서 공통 업무를 좀 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이 일은 시설 관리직한테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배제 업무 부분을 좀 구분을 지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내용을 좀 넣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책임과 권한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교원 업무 경감에 따른 행정실 이관으로 마찰이 되어 있는 업무, 예를 들면 지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환경위생 업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쟁점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실에서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 시설 관리들이 교육행정 선생님들의 이제 업무 처리에 있어서 도와주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처리할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러한 업무를 정말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 시설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과 새로운 이제 프로그램을 좀 습득을 해서 자격 요건을 갖춰서 책임과 권한에 의해서 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시설관리본부의 권역별로 확대를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선 학교에 시설관리직 공무원 1명과 지금 민간위탁 관리 방안 기조는 유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교 1공무원 배치하는 부분은 꼭 유지를 시켜야 되는 유지시킨 상태에서 일단은 경기도와 같이 시설관리본부의 역할을 좀 확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권역별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 북부권으로 거점센터 확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에서 시행하는 업무가 이제 제가 여기다 좀 정리를 해놨지만, 지금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9가지의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좀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저희 시설관리직 입장에서 보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학교 행정실에서 시설관리와 행정실장님들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요소들이 약간 시설관리센터에서 경기도는 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로 마찰이 일으키는 게 비품 이동 용역, 그 다음에 냉난방기 공기청정 필터 청소, 냉난방기 기본 세척 용역, 그 다음에 배수로 준설, 이제 예초 관목 전정 공사, 그 다음에 교목 전지라든지 낙엽 청소, 이런 부분은 이제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좀 통합 발주를 해줌으로써 학교 내에서 행정실장님과 시설관리에 약간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좀 넣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교육시설관리본부가 좀 확대되어서 학교 시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박종암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설관리직이 이제 신설이 되고 기술직 공무원으로 된 이상 이제 전문화된 연수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 행정에 대한 연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직의 전문성을 갖춘 시설관리를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도록 일선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체계적인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을 많이 만나뵙게 되니까 시설 관리들이 시설 행정 업무를 좀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가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10분 중에서 한 3분 정도는 꼭 그런 말씀을 하셔요. 과연 너희들이 다 전체적으로 다 시설 행정을 하길 원하냐? 시설 행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제 그런 반문을 조금씩 하시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오시기도 하셨지만, 지금 저희 조직강화위원장님이신 강태경 위원장님께서 2021년도 3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날 그 20명씩 5주간 그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시설관리직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학교 시설 안전관리 부분과 그다음에 에듀빌 시스템 그리고 K 에듀파잉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조 강사로 저희 최경환 그 조직본부장님과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조 강사로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거기에는 분명히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었고 퇴직을 2, 3년 앞두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분들이 저희가 교육을 같이 보조 강사와 함께 시켰을 때는 대부분이 정말 힘들어 하시긴 하시지만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셨고 그걸 교육을 받고 가셨어요. 거기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설문조사 결과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교육과정 중 도움이 된 부분은 일단은 뭐 시설 안전관리 42%, 에듀빌 시스템 40% 정도 이렇게 만족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한 등 전체적인 만족도는 73.68%가 매우 만족, 그 다음에 20%가 만족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설 이러한 연수가 필요하냐는 필요성을 물었을 때는 96.84%가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설관리직 선생님들에 대한 이제 인식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의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성도 약간은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연수를 좀 이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수 부분에 대한 부분에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그러니까 그 올해죠. 올해의 그 직무 연수 부분을 보면은 직무 연수 부분을 보면은 이제 뭐 설계도서에 대한 실습 아니면 뭐 학교 시설 관리에 대한 사업 분야 이제 뭐 품셈이라든지 도면 내역서 수량 산출 품셈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서울시 교육청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시설 관리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관리자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채용 방식의 변화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기존에 저희가 그 기능직에서 기술직으로 전환을 바뀌다 보니까 그 시험 과목도 역시 그대로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그 기술직 공무원으로 저희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신규 채용 방식도 기존의 2 과목에서 이제 5 과목으로 일반직 공무원하고 기술직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5 과목으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정말 전문화되고 하는 그런 그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좀 오셔서 또 새로운 변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에듀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의 에듀빌 시스템, 학교 시설 통합정보 시스템이죠. 그 부분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업무가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해서 현행화 작업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설 관리가 그 시설 이력 정보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좀 가지고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승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을 길게 하시는데 제가 막질 않았습니다.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해서요. 핵심 내용은 학교 시설직 인력 운영과 방향 이 부분에 6개의 문제점과 6개의 개선 방안을 잘 제시하셨어요. 이 자료를 이제 노조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러한 문제점과 이제 개선 방안은 이제 결국은 서울시 교육청, 학교 현장, 다음에 노동조합, 다음에 서울시 시설직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문화 개선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 부위원장이신 김영지 부위원장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영집입니다. 예, 앞선 그 발표에서 이미 많은 내용들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좀 축약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여기에서 이 내용들을 작성을 하면서 과연 저는 어떤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 그 부분에서 저는 지금 노조 부위원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일선 초등학교의 행정실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 행정실장 입장에서 바라본 학교 시설 관리 인력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런 이 현황, 그 다음에 이런 현재의 상태들은 사실 좋지 않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뭐 산업안전법, 중대재해법 같은 걸로 해서 학교에서의 이제 그 어떤 업무의 무게중심이 오히려 이제 안전 쪽으로 더 기울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 며칠 전에 또 이제 이 위험성 평가라는 것 때문에 일선학교 행정실장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 감정들이 좀 고무돼 있습니다. 그 평가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도대체 행정실장이 무슨 전문 지식이 있다고 이런 뭐 어디 그 튀어나온 돌출부에 가지고 다치는 것까지도 나중에 다 이제 행정실장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에게도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이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이 본청 쪽하고 이제 조만간에 한번 좀 협의를 해봐야 될 내용들인데요. 어쨌든 이런 제반 사항들이 점점 이제 안전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만큼 시설 관리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는 회계 관리에 못지않게 상당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설 관리 운영 개선안 2019년에 나온 이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학교의 이런 그 상황들을 많이 좀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 학교에 일괄적으로 한 명씩을 시설관리직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런 그 용역 인력으로 해서 이제 충당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 따라서는 지금 뭐 소규모 학교들은 100명 이하인 학교들도 서울에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교들은 수영장에 뭐 체육관에 복합화 시설 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학교가 무슨 종합 시리즈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과대한 그런 학교들도 있는데 이런 학교에도 한 명, 100명짜리 학교에도 한 명 이렇게 그 천편일률적으로 배치해가지고는 학교에 이런 시설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뭐 수영장에다 뭐에다 다 있는 학교에 한 명 배치해 놓으면은 이분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용역을 뭐 딴 학교보다 한 명 더 준다? 이 정도 가지고는 학교 관리가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 등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번 언급된 이 운영 개선안에서도 그 업무 분담 부분에서 영선 업무를 협업토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어떤 업무를 협업으로 해야지 단순 노무 업무가 아니냐? 분명히 우리가 단순 노무 업무는 이제 부여할 수가 없다고 뭐 고용노동부하고 이 행정자치부 이런 쪽에서까지도 판단을 내려준 상황인데 그러면 어느 업무를 협업시키도록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게 그 여기에 벗어나지 않겠는가 해서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런 기관장 또는 관리자들이 생각할 때 이 시설 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한 90년대 수준에 머문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기준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어느 학교에 갔을 때 이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 또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펜대만 굴리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에 대한 평가도 바뀌는 식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해서 제 입장에서 특히 이 행정실장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우선은 업무가 좀 더 명확해져야 합니다. 물론 업무 분장이라는 부분은 학교의 기관장의 고유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그거는 학교에서 적절하게 잘 판단해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학교에 따라서 업무 분장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 이 학교 가면 잘하는 사람인데 이 학교 가면 못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요. 또한 이런 그 학교의 이런 전체적인 그 업무의 양과 질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은 상태로 해가지고 이 통합된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건 역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젠 그 이 시설 관리직 공무원들에 대한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데요. 이 방승현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첨언을 딱 한 줄로 더 첨언을 해보자면은 결국은 업무가 있는 곳에 TO가 있습니다. 즉 점점 이제 저 60년대 초반생들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은 해가 갈수록 계속 이제 퇴직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충원을 못 시키는 이유가 과연 이분들을 임용을 해가지고 일선학교에 갔을 때 무슨 일을 하게 될 건가? 기존하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거라면 차라리 용역을 더 충원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그 논리에 항상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줄여서 시관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업무 영역이 좀 더 명확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일선 학교에서 1명 내지 2명 정도씩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 일을 하는 게 분명히 근거가 있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물론 이제 시교육청 차원에서의 어떤 연구 용역이라든지 현의 어떤 실태 조사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우선 이 노조 차원에서도 한번 연구 용역 같은 거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기존 이런 조합원들이 반발이 있다면은 그걸 우리가 설득이라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이 정도의 비중으로 학교 업무를 해낼 테니까 우리의 TO를 인정을 해주시고 이 정년으로 해가지고 점점 줄어가는 이 시설 관리직들을 뭐 이런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1년에 몇 명씩을 뽑겠다는 그런 플랜을 갖다가 한번 제시를 해달라고 당당하게 한번 요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김영집 부위원장님 잘 들었는데요. 이건 분명히 좀 개선을 되긴 돼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 업무 분담의 모호성하고 그다음에 업무 분야가 불명확한 것 요것은 좀 앞으로 어떤 그 매뉴얼을 만들거나 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얘기하신 이제 그 인력 운영 방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시설직 장기 인력 운영 계획 이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장기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참석하신 우리 서울시 공무원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토론을 이제 공식 토론자까지 토론을 마쳤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10분 정도 지났는데 혹시 플로어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많이는 안 되고 한두 분 해서 한 늦어도 35분까지는 좀 끝냈으면 하는데 혹시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네. 예, 예. 오셔서 스피커로 이쪽으로 오시죠. 네, 오셔서 이쪽으로 오시죠. 예, 예. 네, 저 강태경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저희 김산원 선생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정원 조정할 때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규모라는 게 어떤 기준인지, 왜냐하면 학교가 기존에는 50학급이었는데 지금은 20학급이다. 학급 수에 따라서 저희 시설 관리가 배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규모는 예전하고 똑같거든요. 오히려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무관들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예산도 그러고 저희 시설 관리 그 업무의 과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배정을 하는지, 과연 지금처럼 배정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은 계속적인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설물이 노후될수록 안전 문제가 더 커지는데, 지금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69학급인데 그러니까 시설 주무관은 저 한 명이고요.
근데 사실 업무를 하는데 저희 학교는 그나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학교는 시설 주무관 1명에 용역 1명. 업무 지시를 해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저도 약간 좀 의문이 된 게 하나 있어서 오늘 여기 지금 조직하고 인사 쪽에 계신 분이 오셨는데 막상 시설 업무를 진짜 주관하는 시설 기술직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지금 시설 관리가 시설 기술직에 속한 그분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지. 제가 보면 업무 자체는 기술직인 시설과 직원들하고 굉장히 깊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오로지 조직과 정원 뭐 이런 그 업무 요 면에서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진짜 시설직하고 시설관리직하고의 그 이상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쭉 지금 들어보니까 저는 뭐 지금 시설직들은 지금 한 명도 참석 시설을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시설관리직하고 시설직하고의 그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도 진짜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정원 직급 문제도 얘기했는데 시설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이 안에 변했다고 해서 정원이 조정된다. 그것은 이제 일반 관리차 하는 그런 데서는 맞다고 보지만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사람이 적으면 시설 관리하는 사람 더 많이 필요해요. 공간이 비어 있으면 사람이 같이 살지 않으면은 시설은 낡아져 버리거든요. 사람의 몸에 나오는 인독 때문에 모든 그 시설물들이 기존대로 잘 유지돼 가는데 사람이 자리를 비워버리면 오히려 훨씬 많은 다른 동식물들, 곤충들이 영역을 침범해서 시설이 우리 훼손되거든요. 더 관리가 할 사람 더 많이 필요해지는데 이런 면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박정원 교수님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 추가 말씀하실까요? 예, 하시죠. 그 아까 강태경 선생님께서 정원 조정을 규모에 따라 한다고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여쭈었는데요. 예, 지금 저희 정원 배정 기준을 보면 학급수로 되어 있어요. 2014년 7월 1일자 이후로. 근데 이 학급수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 기준으로 잡힌 게 아닙니다. 그 학급수가 왜 기준으로 잡혔냐면 그 학교의 예산, 학생 수, 그리고 그 교직원 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니까 학급수에 맞게끔 되더라. 그 결론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규모 학급수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배정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각급 학교 정원 배정 기준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지금 공론화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학급수뿐만 아니라 추가로 이제 학생 수, 과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추가해가지고 정원 배정 기준안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승현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 중에 뭐 표준화된 업무 분장, 공통 업무, 배제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장이 업무 분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업무 내용이나 그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분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표준화되게 이렇게 마련해 놓으면 이게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고 현장에 분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공통 업무, 배제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배제 업무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어떤 장소에 배제해야 될 업무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할 것인지, 누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고민해야지 이거는 누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방점을 찍고 이게 명확하게 그걸 기술해 놓는다. 이거 자체가 좀 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을 들으셨는데요.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것은 이제 여기서 계속 유튜브에서 이제 우리 회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 외에 다른 추가로 하시는 말씀,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없으면 그럼 이제 오늘 그 학교 시설 관리 인력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토론은 이거로 맺겠는데요. 제가 볼 때 제가 옛날에 그 영역을 했던 때보다 지금 조금은 개선은 됐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시설관리직 업무 환경 개선이 결국 그들의 복지 개선이고, 이게 개선이 돼야 학교 현장이 안전성이 높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미래에 서울시 교육청, 우리 교육노조,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으로 희망이 현실로 변화하는 서울시 교육청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것을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